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사실 뭐 현대차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다고 보는데 이 두 종목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볼 건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오늘 급등 나왔죠. 또 뭐 이틀 전과 똑같은 비슷한 양상으로 어제 같은 경우 급락 나왔지만 왜 급락이야 하면서 어림없지 하면서 바로 또 급등 나와줬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욕구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미증시 흐름도 보면은 CPI가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여기다가 뭐 AI 버블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과 고평가에 대한 논란 그런 의견 대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뭐 물가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익 매물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이제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증시에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투자 심리도 아무래도 이제 뭐 CPI 지수라던가 이런 이제 물가 지표 그리고 이런 기사도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어,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갔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도 이제 뭐 이슈가 또 나왔죠. 이거 이제 부정하는 그런 듯한 이제 이슈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제 미증시에 밀렸던 흐름 딛고 다시 한번 또 오늘 상승할 수 있었고,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터치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언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종식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 이제 노조 이슈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나 문제들이 또 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반응들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폭 자체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서는 약간은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유입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슈들이 좀 노이즈가 발생은 하겠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에 의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제 뭐 반도체 지표 안에서도 수출 지표도 또 견고하게 나왔었고 또 전반적으로 우상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가능해 보이지만 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기억해 두셔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보유자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변동성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매수 붙였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가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200만 원도 더 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고 해도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에 의해서 모건 스탠리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상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자체도 1,500포인트까지 올해 또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봐야 될 이제 섹터 자체도 IT라던가 아니면 방산, 자동차, 로봇 이쪽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IB들 측면에서도 의견들은 많이 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 이후에 매물 수화가 반복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불안정이라던가 아니면 변수 같은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폭이 심했던 그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아니면 검사 장비 쪽에서 SK 하이닉스 따라가는 그런 이제 반등폭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강하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또 반전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고 SK 하이닉스 떨어지면은 나머지 이제 주변주들까지 다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회복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또 회복이 안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상을 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증시에 자금 유입이 잘 안 되는 구간으로 좀 보는 편도 있고 그리고 중동 사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가가 또 다시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기업,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롯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에너지 비용이 오른다는 부담 속에서도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자금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금리 상승에 올라가니까 어제 그 미증시 기술적 하락에서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파업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특이하게 하면서 반도체 노이즈거리가 좀 더 되기 때문에 지수를 올렸던 종목들이 발목을 이제 잡는 그런 상황으로 또 나타났었죠. 근데 반전으로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크게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양시장 모두 ADR 과매도권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히토르 이야기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내일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막 예를 들어서 또 한 번에 반도체주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전 상승 사이클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노이즈나 변동성은 작용될 수 있겠지만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SK 하이닉스 따라가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들은 지금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여러분들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 이제 인사이트,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보셨던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급락에 대비를 하고 오히려 매도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보방에 입장을 안 하셨던 분들은 SK 하이닉스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더불어서 다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정보들을 써놔요. 그럼 그 정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 딜사이트에서 만든 정보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도 한번 잡아야 된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 묻어가면서 우리가 급등주 잡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네페사크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에 잡았던 종목인데 네페사크 급등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좋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네페사가 급등 잡아버렸죠. 22%, 28% 준상한가급의 이제 그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일단 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핵심이 뭐냐? 삼성전자예요. 삼성 엑시노스 AP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프리미엄이 바뀌면서 또 PMIC가 테스트 방식으로 같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올라가면서 AI 스마트폰까지 확대되면서 PMI 지수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냄새가 나면 한번 쳐다보자라고 해서 네페사크 급등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뉴로모픽 같은 시대에서 차세대 AI 칩부터 데이터 센터나 HPC 쪽 테스트까지 영역을 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PMIC 쪽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 AI 스마트폰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급등을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페사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제가 여기다 대마이평을 그려놨거든요. 대마이평 보시면은 대마이평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기준봉 형성하고 나서 대마이평 수렴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딜사이트 처음 올 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대마이평 수렴 이후 냄새가 나면 쳐다보고 급등 나오면 매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또 수익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페사크 못 잡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오늘 좀 대형주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히든주입니다. 히든주인데 현재 지금 역대급 매출 전망 종목이고요. 로봇 도입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다가 PBR 1배 미만 최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매매하기 가장 쉬운 종목이다. 그래서 상승률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히든주 요거 종목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받아갈 수 있는데요. 히든주 주봉치 보면은 최근에 또 대마이평 수렴했죠. 단기 반등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히든주 네페사크뿐만이 아니었죠. 이전에 두산테스나라던가 대원전선, 퀄리타스 반도체, 고성파워텍까지 받아갔죠. 오늘 두산테스나도 흐름 좋았습니다. 두산테스나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기준봉 매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준봉 그리고 대마이평 수렴 구간에서 급등 한번 나왔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 기준봉 한번 나오고 나서 기준봉 절반 이상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급등 나왔을 때 이때 한번 하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항상 수익 파티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이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셔서 히든주도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히든주까지 또 추가적인 정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업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쉬어가다가 오늘 또 한 번 2.63%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도 반도체로 이 수급 쏠림 또 한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온기가 퍼져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자, 이 시장 안에서 포모 현상 겪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날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종목들 집중 투자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식포차에는 장영환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간색 장대 양복 같은 의상을 또 입고 오셨네요. 뒤에 이제 색상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네. 자, 우선은 시장이 너무나 좋아요, 선생님. 우선은 그렇죠. 반도체만 정말 끊이지 않고 가고요. 올 초에 지금 거의 이제 한 해의 중반까지 다 왔는데도 네네. 올 초에 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걔네만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걔네만 가는 느낌이 아니라 걔네만 가고 걔네만 있죠. 가죠, 네. 네. 근데 우리가 6,300까지 올라왔던 장이 5,000까지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 이제 뺨 맞은 격으로 조정을 잘 받고 지금 거의 8,000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네. 찍었다고 봐야죠. 네. 네, 거의 찍었다고 봐야죠. 7,999.67이면 거의 8,000을 찍었다고 보는데 우리 주식포차에서 제가 목표치 계산할 때 말씀드렸던 게 거의 7,700에서 오버슈팅이 나면 8,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오히려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8,000에서 만을 간다라는 그 관측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8,000에서 만을 가려면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주식들도 상승 흐름을 같이 타야지 이게 8,000에서 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반도체 동력만으로는 계속해서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잘 끊어먹는 사람이 위너다. 그리고 8,000서부터 이제 3,500, 2,000, 2,500, 3,000 이럴 때 시장의 변동성과 7,800, 8,000일 때의 변동성이 굉장히 2배 이상이 지수가 커졌잖아요. 네. 그럼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도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2,000, 3,000일 때 못 모르고 주식 들어와서 터지던 분들은 지금 꼭지 잡으면 이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없으면 섣부르게 들어와서 낭패 볼 시장임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낭패 볼 확률이 높으니까 좀 준비도 하고 주식 포차도 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으셔야
충분히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과 기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아주 물리기가 십상이거든요.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내가 왜 들어갔는지, 왜 매도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후회하지 않은 일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독서클럽 네.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여기 독서클럽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분만 더 홍보를 해주셔서 네. 좀 많은 분들 유입이 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 지수가 8,000을 치니까 이 투자에 대한 열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독서클럽이라고 하면 뭐 찰리 먼거를 읽고 워렌 버핏을 읽고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2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렸던 2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투자 독서 클럽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소수 인원만 하고 있는데 1기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2기가 5월 26일 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도 이제 타진을 해주시는데 한 5분 정도, 15분 오프라인 이렇게 모으는데 5분 정도밖에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진행하셔서 함께 토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잡는 또 매수 매도 타점도 알려드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이 변동성 큰 장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서 토론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참고하셔서 독서클럽 같이 함께 하시고요. 수익도 많이 불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포차에도 궁금한 차트 종목들이 있다면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궁금하시면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포차 어떤 메뉴들이 올라와 있는지 오늘의 메뉴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판에는 4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조금 최근에 내려오던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한번 여쭤보고요. 이수페타시스, 한진칼, 파카까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LS 머티리얼즈부터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보니까 차트 보니까 4월 말까지 고점을 딱 찍고 꽤나 좀 가파르게 내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갖고 와주시는 이유들을 살짝 알 것 같고 공통점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맞아요. 자, 맞아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기회일까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갖고 오는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 것들,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점에 있는 것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미국 주식 FS 솔라, 퍼스트 솔라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허쉬라든지 그리고 한국 주식들도 고점 찍고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 이미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된 후에 조정을 받을 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신고 칠 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식 포차를 잘 보셔서 어떤 지점에 매수 타점을 잡는지 어떤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맨 왼쪽이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앵커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러죠. 네, 쭉 근데 5월 달 이게 급락이긴 하지만 고점서부터 급락이긴 하지만 이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물량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찐으로 상승 추세를 탄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변곡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변곡점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 이제 변곡점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가 지지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전고가 지지되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고점이 지지되면 지지선이 된다.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게 기술적 분석의 확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LG 머티리얼즈와 조금 뒤에 말씀드릴 이수페타시스는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고 지지와 요 검은색 이평선이 33일 이평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차트 잘 모르면 152평하고 302평선만 봐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확률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률은 나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332평 지지를 받으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공통점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셔서 다음 주 주식 포차에 어때요? 나 이런 종목 골랐는데 이런 종목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 소통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쭉 밀리더라고요. 자, 네. 지금이 좀 기회다. 차트 분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손절가랑 예. 목표가 타이트하게만. 가격 전략은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진입하는 가격대는 얼마냐면 23,600원에서 23,350원 그 사이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탑을 얼마에 놓느냐? 한 2% 정도 나요. 그러면 얼마죠? 한 5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23,300원에서 2%면 얼마일까요? 한 400원쯤에서 22,900원 정도의 손절을 놓고 약 2%의 리스크를 가지고 전고점까지 보는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32,725원 정도가 전고점이니까 그 지점까지 보는 그런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로 보여서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요. 매수가가 한 23,350원, 손절가 22,900원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32,000원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LS 머티리얼즈 워낙에 또 호재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사실 LS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기판 쪽이 지금 워낙에 또 기대감이 많아서 반도체 이제 기판 쪽으로 가냐 마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종목인데 또 네. 들어갈까요 하시는 분들 지금이 완전 기회겠네요. 그렇죠.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이제 그 안목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세를 볼 때 이제 월봉을 먼저 봅니다. 좀 전에 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좀 전에 본 뭐였죠? LS 머티리얼즈는 월봉 차트가 어때요? 신고를 못 뚫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수페타시스는 맨 오른쪽이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엄청난 상승 추세를 구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반도체 보니까. 이수페타시스와 그다음에 또 뭐예요? LS 머티리얼즈 두 개를 양쪽에 쥐고 뭘 들어갈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수페타시스가 맞습니다. 왜? 우상향 추세가 월등하니까. 그래서 내 돈은 한정이 돼 있고 한 개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하시는 게 저도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뭘 강조합니까? 더블탑이 되면 50%는 끊어 먹어라. 자, 여기 어땠어요? 한 달 전쯤에 4월 22일 날 더블탑 쳤죠. 그리고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반 이상이라도 털었으면 어때요? 이익 실현했으면 갖고 뭐 이 근처에 사셨던 분이 갖고 계셨다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투자의 원칙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제가 152평선 강조해 드렸듯이 여기서 어때요? 3월 달에도 152평선 치고 4월 달에도 152평선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도 이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LS 머티리얼스처럼 어떻습니까?
33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변곡을 그려보면 역시 이수페타시스 역시 뭐예요? 전고점과 어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그림이 내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에서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벌써 33이평선을 치고 상승을 했지만 스탑을 12만 3천 원쯤에 놓는다면 충분히 내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일장이 만약에 조금 눌리거나 비슷한 그렇죠. 이제 매수가 시초가가 이하가 된다면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떠서 시작하면 쫓아가지 마시고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좀 눌릴 때 네. 들어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내일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한번 내일 시작 가격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또 남겨주신 종목들 하나씩 네.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가 이스페타시스로 나왔으니까요. HPSP라는 종목 한번 점검 가보도록 할게요. 착해 빠졌어 님께서 주셨고요. 평단가가 52,300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10%시네요. 자, HPSP라는 또 반도체 기업이죠. 네네. 자, 이 종목이 평단가가 52,300원, 비중 10%. 이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분 여기 단골이시네요. 맞습니다. 착해 빠졌었님. 그럼요. 저희 그러면 자랑스러운 단골님. 돈 버셔서 이제 슈퍼챗도 쏴주시겠네요. 자, 요 10% 비중, 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10% 비중 했고 이게 이제 HPSP가 이수페타시스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3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더 강하니까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면 어때요? 차트상에서 보시면 15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미리 뛰는 형국입니다. 근데 5만 3천 원대에 잘 잡으셨으니까 스탑을 내일 혹시나 5만 9천 원 선까지 계속 올라간다. 반도체가 좋아서. 그러면 저는 스탑을 본전으로 내일 지금 매수가가 52,300원이면 52,300원에 반드시 본전에 스탑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59,300원 이런 쯤으로 올라간다면 한 20, 30%는 저는 잘라 먹겠어요. 그리고 버티는 건 어디냐? 여러분 보시면 월봉이 맨 오른쪽이죠. 자, 주봉이 가운데인데 주봉을 보시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63,900원에 더블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붙어갖고 바람이 불어서 63,900원까지 오면 저는 100% 다 터시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지금 6만 원대에서 63,900원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서부터 미리미리 이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잘 구매하셨으니까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손절을 본전에 52,300원에 놓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빠지면 어때요?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손해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대응과 전략을 갖춰서 계속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55,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잖아요. HPSP가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자, 1차 목표가를 59,3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63,900원쯤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한중 NCS 주신 분 계시고요. 카리님께서 주셨어요. 한중 NCS. 예. 62,700원이 편단가시고요. 이분도 비중이 비슷하시네요. 8%입니다. 62,700원이요? 네, 살짝 물려 계시는데 네. 최근에 조금 빠져서 그리고 어제 좀 빠졌네요. 좀 걱정을 어제 하실 것 사셨을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분은 비중이 8% 많지는 않지만 네, 이분은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한중 NCS도 5만 원대 주식이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주식이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때요? 월봉 보면 어때요? 우리 앵커님.
이것도 상당히 올라왔네요. 상승 추세가 네, 네.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까 이수페타시스나 또 뭐였죠? LS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랑? 이런 것처럼 조정을 크게 받고 있어요. 자 보면 332평 지지까지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일봉을 확대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332평 지지까지 어때요? 떨어졌죠. 이수페타시스와 LS 머티리얼즈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내일쯤이 매수 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보담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하고 그 LS 머티리얼즈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린 그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중 NCS가 오늘 가격대가. 그래서 차라리 오늘쯤 내일쯤 들어가시고 스탑을 예를 들면 한 56,400원쯤 거기가 깨지면 151선까지 여기 151선까지 보이시죠? 여기도 151선 치고 올라가고 여기에도 151선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조정을 받으면 151선 또는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56,400원 선에는 스탑을 놓고 내일은 한번 그 못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시지만 여기서 물타기를 한 번 더 하시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손절가를 56,400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 NCS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신규 진입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주셨던 종목의 메뉴 네. 한번 다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진칼 한진칼이요? 메뉴판 위에 있었죠. 네. 자, 한진칼이 굉장히 좀 전쟁 나기 직전에 그쵸. 고점을 딱 찍었다가 네. 전쟁 발발하고 계속 힘들었던 종목이네요. 네. 물류 쪽 비리비리하죠. 네, 굉장히 계속 저점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네네. 좀 횡보를 많이 했는데 자, 네. 이때가 지금 이제 올라올 때다. 네네. 자, 지금 이 한진카를 보시면 저는 그 뭐 뉴스나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지 않고 차트의 지지저항선이 확률적으로 맞다는 것을 굉장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30년 동안 그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그 확률적인 믿음으로 리스크 대비 리턴 자리를 항상 보는데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맨 왼쪽에 지금 일봉이고 중간이 주봉, 오른쪽이 월봉입니다. 자, 뭐 지난 얘기 하면 뭘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더블탑이죠. 이렇게 더블탑에서는 여러분들을 자꾸 보여드린 이유가 공감을 해야지만 나도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더블탑이 보인다. 그래 무조건 50% 또는 그 이상은 이익 실현하고 본다. 라는 확률적인 믿음을 여러분께서 가져서 실제로 투자할 때 이용을 하시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봉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진칼도 굉장히 월봉이 우상향이 강한 종목이죠. 자, 이제 일봉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봉을 확대해서 보면 제가 매수 타점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평선이 152평선과 두 번째가 302평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302평선상에서 어제 이중바닥을 치고 그리고 오늘 살짝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올라간다면 어제 저점인 10만 7천 원 선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기 때문에 10만 6,900원 정도의 손절을 놓고 뭐 11만 원 또는 11만 원에서 11만 한 2천 원 그 사이에 매수를 한다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서 목표치가 이제 전고점인데 한 번에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한 3%의 스탑을 놓고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진칼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갖고 오신 이유가 딱 명확히 있으시네요. 오늘 또 상승이 살짝 나왔거든요. 2.28% 상승 마감 11만 2,200원인 한진칼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보유하시면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파카 또 주셨으니까 파카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카 처음 갖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허쉬라는 초콜릿 회사를 갖고 왔고 허쉬. 네. 네. 허쉬, 좋았어요. 죄송해요. 네, 파카 말씀 주시죠. 괜찮습니다. 파카요. 네. 네. 이 파카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한진칼에서 302평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카도 어때요? 302평선 근처에서 지금 있어요. 자, 일봉을 확대해서 보시면 302평선이 약간 훼손이 되고 상승하고 있지만 302평선이 지지될 확률이 큰 어떤 움직임이 뭐냐?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밑에 파카 띠를 치워주시면 매수 디버전스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그렇죠. 예, 변곡은 내려가는데 MACD의 변곡은 오히려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인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와서 300일선이 결국엔 지지되고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식 포차가 끝나게 되면 미국장에서 한번 지켜보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찾아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허쉬고요. 네. 파카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파카 보시면 어때요? 301평선보다 더 좋아하는 152평선 지지가 보이고 있고 또 이중바닥 형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께서 이중바닥과 152평선 지지가 중첩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니까 이번 주 허쉬처럼 지난주에 봤던 허쉬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파카를 미국장에서 시작하면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파카를 주셨는데, 자, 파카 이번에 미국 증시 열리면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을 한번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평단가가 129달러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꽤나 높으십니다. 27%의 비중을 갖고 계시대요. 네. 자, 구글 고점 찍고 추세가 살짝 꺾이려고 하는데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 홀딩이냐 혹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좀 보실까요? 129불에 사셨으면 네, 129달러. 굉장히 이분이야말로 정말 장기 투자하시고 가치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복이 현재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27% 갖고 있으면 그거에 무조건 어때요? 반은 정리하셔라. 먹어라. 네. 27%의 반인 뭐 13%나 14%는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구글을 보면 어느 지점에 지지선이 있냐 하면 여기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여기 갭 구간이 생겼죠. 빵 떴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갭 구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갭 구간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요. 이 갭 구간이 지지대의 역할을 하니까 반은 팔고 그다음에 350불 밑에 349불 정도의 스탑을 놓으시면 만약에 그 이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350불에 이익 실현하시는 익절을 놓는 거니까 349불 정도의 스탑을 놓고 구글이 계속 가면 계속 이제 따라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으면 2, 3일 동안 5% 10%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을 여러분께 사신 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익절 놓는 지점을 한 349불 정도에 놓고 한번 알파벳을 계속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계셔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전략들 참고하셔서 최대한 또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점검할게요. 자, 셀트리온 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시아님께서 자, 비중 30%라고 하시고요. 내일 이분은 보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일 갭상승 안 하면 19만 원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에 상처가 많아서 진입이 망설여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바이오 상처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자, 바이오 어렵죠. 근데 셀트리온은 워낙에 또 대장주고 최근에 제약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라 네. 좀 지금이 기회일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중 30%로 19만 원의 신규 진입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패를 쪼아 보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좋은 자리긴 해요. 예. 빨리 말씀드리면 좋은 자리긴 한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을 보시면 이중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죠? 이중바닥 치고 있고 혹시나 조금 더 빠져서 18만 3천 원 정도까지 가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300일선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만 원서부터 18만 3천 원까지 19만 원에 한 번에 담지 말고 19만 원에 조금 담고 반 담고 혹시나 18만 3천 원이 오면 또 반을 담아서 스탑을 그 밑에 17만 9천 원쯤에 놓은 다음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배팅하지 말고 300일 이평선까지 또 살짝 빠졌다 갈 수도 있으니 내일하고 모레 잘 공략을 하셔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셀트리온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신규 진입해도 괜찮겠느냐 말씀 주셨잖아요. 자, 말씀 주셨던 비중 30% 한꺼번에 19만 원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권고해 주셨습니다. 18만 3천 원에서 19만 원 분할로 비중 30% 나눠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는 너무나 괜찮다라고 말씀 네,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셨던 종목 AS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분 좋게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퍼스트솔라고요. 네. 확실히 또 비장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세요. 그래요? 자, 1차 목표가 달성한 퍼스트솔라입니다. 자, 네. 이제 또 2차 목표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퍼스트 솔라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 타점, 왜 매수 타점이었는지 그때 주식 포차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주봉이 있잖아요. 일봉에서 152평선일 때 매수 타점으로 쓰지만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 당시에 주봉에 151선에 닿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봉에도 151선 닿고 일봉에 이렇게 매수 디버런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회된 숄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 시점을 찾아서 이렇게 운 좋게 152평선까지 왔는데 지금 목표치는 뭐냐면 이곳에 240불대에 갭 상단이 있습니다. 갭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210불대에서 240불대, 30불대 구간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240불 정도까지 오면 저는 반은 어떻게 해요 또? 매도. 여지없이 매도하고 그리고 한 220불 밑에 219불 정도의 스탑을 놓고 익절 스탑이죠. 익절 스탑을 놓고 따라가 보는 게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가를 238달러로 터치를 했는데요. 240달러 터치를 한다면 그때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퍼스트 솔라로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240달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내일장에 저희가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지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선생님? 내일장보다는 내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이제 밤에 오늘 장이 미장에서 열리면 역시나 미장에서 바로 볼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께 오늘 미장에서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장에서 볼 종목은 파카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주셨던 네. 메뉴판에 있던 네, 파카라는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느냐? 자,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중바닥 한 110불 선까지 빠지면 110불에서 111불 선까지 혹시나 오늘 빠진다면 미장에서 지금 112불 50센트 하고 있는데 한 1불 50센트 정도만 빠지면 이중바닥에 151선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0불에서 112불 사이까지 빠지면
60분짜리 차트에서 언제 매수하라고요? 60분짜리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중간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0분짜리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112불까지 빠지면 가격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가격이 빠지고 MAC가 데드 크로스가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110불에서 112불 사이까지 와서 멈추고 올라간다면 60분짜리에서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런 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런 60분봉 매수 타점도 한번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정교하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파카였습니다. 그러면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112불에서 110.5불, 110에 그러니까 좀 넓게 얘기하면 110에서 112달러 사이에서 사고 스탑은 109불 90센트. 예, 그렇게 잡으면 약 1, 2%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큰 변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 열리면요, 파카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0에서 112달러, 그리고 1차 목표가 120달러 주셨고요. 손절가 109.9달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카라는 종목 받아봤는데, 자, 우리 선생님, 이제 독서클럽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시면요. 네네. 국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장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다뤄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차트는 그 한국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다룹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S&P 500과 나스닥 100에 있는 대형 우량주만 다룹니다. 대형 우량주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 우량주에는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세력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많고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서 보이는 지지저항선의 확률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한국장과 미국장을 공히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 그다음에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하고 또 손절은 어디에다 놓고 익절은 어디에다 놓을지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실제 사례에서 어때요?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제가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중바닥 찾아보세요 하고 이중바닥도 찾아보고 추세선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야, 정말 추세선이 왜 좋은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움직이게 돼요. 아, 이 추세선이 깨지면 스탑을 놔야겠구나. 왜 손익비가 좋아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께서 뼈저리게 느껴갖고 대신 어때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서 클럽인데요. 사실 독서보다도 투자를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투자를 좀 더 기준점을 잘 잡고 잘 또 다룰 수가 있을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이면 목요일이에요. 네.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이번 주 한 주 내내 또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8,000피 거의 찍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시장이 좀 어떨지 우리 선생님 생각 한번 예. 듣고 싶어요. 안 그래도 그 초반에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장이에요. 너무 과열돼서. 그렇죠. 너무너무 과열됐고 8천에서 만을 가려면 굉장히 힘이 분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동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규를 진입하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되고 나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절대 고점에서 상투 잡는 일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수가 좋다고 함부로 들어오시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도 이익 실현을 제때제때 시장이 언제 조정받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리지 않도록 이익 실현을 훨씬 더 세련되게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겠죠. 과열된 시장 안에서 현명한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주식 포차의 영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9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